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큰 주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음, 매력적인 외모, 높은 학력, 전문 직업, 재산이 많음, 결혼, 신체 건강, 사교적이고 열정적인 성향. 과연 이러한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연구를 통해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얼마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성별입니다. 의미 있는 차이는 없지만 우울증 유병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높습니다. 행복감도 불행감도 여자가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령은 어떨까요? 나이는 주관적 안녕과 관계가 적지만 젊은이들은 노인보다 정서의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웃고 작은 일에 크게 감동도 받으며 작은 일에 크게 슬퍼하는 때가 보다 젊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0에서 40대에 행복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수준입니다. 재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할까요? 일반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보다 행복함을 더 느낍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지난 30년간 국민소득이 3, 4배 증가하는 것에 비해 행복 수준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시대별 개인 평균 소득과 행복 비율의 변화인데요. 195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평균 소득은 4배가량 증가했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20%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 및 지능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과 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높을수록 행복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교육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능은 행복의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입 등 다른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통제하면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직업입니다. 직업과 직위는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미취업자보다는 일반직이, 일반직보다는 전문직이 주관적 안녕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의 종류보다는 직업 만족도, 곧 개인과 직업의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혼입니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행복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원만한 결혼 생활일 때의 기혼자들이 행복함을 더 느끼고 기혼 여성보다는 기혼 남성이 더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갈등 기혼자보다는 독신 남성이, 독신 남성보다는 독신 여성이 더 행복함을 느끼고 원만 기혼자들이 보다 높은 행복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곱 번째,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는 비종교인보다 더 행복할까요? 주로 기독교와 관련한 연구였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상관 정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유무보다는 종교적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6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성, 자기 존중감, 외향성, 통제감, 긍정적인 인간관계, 인생의 목적의식을 행복의 심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낙관성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성이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기분을 고양시키고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요. 스트레스 대처 역량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대인관계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기도 하지만 학습에 의해 향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우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기 가치감을 갖게 하고 인간관계, 수행 능력, 분노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외향성은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 환경으로 지향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두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사교성, 적극성, 유쾌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외향성이 높으면 긍정정서 경험의 기회도 많아지겠지요. 통제감이란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통제감은 그 중요한 사건, 곧 통제 소재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동기를 지니는 힘, 역량을 강화시키는 힘,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힘, 대처 행동을 하는 힘 등 개인 행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제감을 갖는 것이 이렇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 희망을 가지며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 인간관계는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의 친밀감을 말합니다. 한국은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지만 요즘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 중간점을 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목적의식은 실증적 연구에서 흔히 종교성으로 측정됩니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인생의 목적의식이 반드시 종교적 신념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다양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수록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세트포인트, 기준점, 곧 유전적 요인,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연구 결과를 보면 세트포인트, 기준점은 50%에 해당되고 삶에 처한 상황은 10%에 해당된다면 의지적인 노력 및 활동이 40%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0% 결정된 유전적 요인에 몰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0%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주관적 안녕과 관련된 요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낮은 상관에 있는 요인들, 중간 상관에 있는 요인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높은 상관에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낙관성, 자기 존중감, 직업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긍정 감정의 경험 빈도, 행복 척도 점수의 시간적 일관성, 감사 경험, 쌍둥이 짝의 행복도 등이 있네요. 여기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요인들이 눈에 띄시나요? 행복의 상향 이론과 하향 이론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상향 이론을 보면 소득이 증가하고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여가 활동, 종교 활동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 기쁨, 성취감, 즐거움, 유대감들은 행복을 야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 이론이고요. 하향 이론은 유전적 기질, 낙관성, 외향성, 정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행복을 낳는다는 이론입니다. 보다 상향 이론은 활동과 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긍정 정서들로 행복을 이룬다면 하향 이론은
유전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로 시작하여 긍정 행동과 긍정 정서를 통해 행복을 낳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 일터, 친구, 종교 등등 여러 환경에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행복은 우리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곧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격과 기질 등 개인마다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마음을 만들고 행복에 따른 행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바꾸면 생활 사건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유전적 요인인 성격과 기질도 노력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어떤 심리 과정을 거치느냐,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그 심리적인 요인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정화제요, 가장 큰 증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행복의 심리적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이론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도움 되셨나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